2021년 한국의 문화도시의 방향을 모색한다 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박래연 수원문화도시 포럼의 대표이신 박래연 선생님과 그리고 또 시인이시고 고려대 명예교수이신 최동호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의 문화도시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그 한국의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해서 5년 동안 약 100억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을 지원하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문화도시를 육성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원시가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일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수원 출신이신 최동호 선생님하고 또 이 수원 문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고 또 수원 문화재단 대표이시기도 했고 이번에 예비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수원 문화도시 포럼 대표직을 맡으신 박래연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논의의 주제를 약 4가지 정도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한국 문화도시 방향과 구상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본 문화도시의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박래연 선생님이나 최동호 선생님께서 같이 일하시게 되는 이 수원문화도시 포럼이 일종의 어떤 민간단체인데요. 사단법인 형태가 될 텐데 이런 민간단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미래 문화도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 어떻게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예, 박래연 선생님. 저는 그 수원에서 이제 한 40년 가까이 이제 공직생활을 하고요. 네,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저 임기로 해서 네, 지금 저 사단법인 수원문화도시 포럼을 네. 우리 최동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준비하느냐고 조금 바빴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또, 뭐 저는 이제 박래연 대표를 만나가지고 네, 뭔가 이 제 고향인 수원의 문화도시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네.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에밀레존과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시를 쓰시려고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였던 한국 문화도시의 방향과 구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국토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택지 개발하고 이래서 도시를 바꿨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다 이 도시도 아파트 타운, 저 도시 아파트 타운. 그럼 과연 그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문체부가 주관이 돼서 도시의 저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을 해주자. 그 도시의 가장 지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손수 발로가 돼서 도시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들의 발로로 인해서 문화도시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도시를 다 아파트로 만드는 네. 이러한 현상에서 정말 문화적으로 도시를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적으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교적 그렇다면 정부나
또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정립하는 개념이 아닐까. 물론 뭐 문화도시라는 말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개념적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도시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모델 같은 게 뭔가 상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기를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고,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은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시대에 맞는 조합이 맞았을 때 한국의 문화가 꽃피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생충이나 미나리라든가 BTS 같은 한국의 이 문화 주리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한 근간들을 다 보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다 유래되고 발로된 그러한 것들이 기틀이 돼서 우리나라의 한류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네, 중앙 집권적인 문화의 틀로는 네, 그것을 오로지 담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지 않나.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문화를 지역적인 도시의 시민들과 함께 그 문화를 정말 찾아서 발굴해서 개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도시마다 자기의 도시의 색깔을 가지고 법정 문화도시를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문체부가 신청하는 절차가 먼저 신청을 하면 네, 그 예비도시로 신청한 도시가 한 4, 50개 정도 되면 네, 그 중에 10개 정도를 이제 예비도시로 지정을 합니다. 그 예비도시를 지정을 해서 1년간 예비도시 지정한 것을 운영을 하는 걸 보고 네, 거기서 한 5개 내지 6개 정도를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해주죠.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한 번 기획서 잘 써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관이 어떻게 그 도시를 바꿔갈 건가라고 하는 모든 그 사항들을 보고 그 실체를 보고 또 그 현장 답사까지 네, 그런 조직의 시스템까지 그 다음에 예산과 조직의 이런 모든 부분을 보고 법정 문화 도시를 이제 지정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돼서 네. 수원시도 이제 그러한 이제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문화 도시에 45개 정도 도시가 신청을 했고 1차 서류에 25개 도시가 또 추려져 가지고 네. 거기에 10개 도시 이제 법정 문화 도시에 가는 예비 도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이렇게 문화도시 하면 연상하게 되는 경주라든지 또 뭐 전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그 예비도시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죠? 예비 도시는 그 도시가 예, 법정 문화 도시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전주도 못 가고 서울도 못 가고 대구도 못 가고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가 도시의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네. 공모를 해야 되고요. 첫째요. 예, 그 공모가 그냥 기획서 잘 써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네, 현장과 주민과 그러한 시스템들을 준비한 과정을 놓고 하기 네. 때문에 아무리 그 전주나 뭐 이렇게 문화도시, 경주처럼 문화도시처럼 돼 있어도 네, 그러한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문화도시로 지정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 선생님, 수원이 이런 어떤 법정 문화도시 육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기반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고 이런 걸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도시가 이 현대화되고 아파트 숲으로 가득 차고 고유성과 정체성을 상실해 가니까 네, 그 도시의 뿌리나 근원을 좀 살려서 예, 이제 새로운 세기의 그 문화의 활력을 찾는 걸 마련해 보자 이제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그 다 얘기하시는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유네스코 수원 화성이 지정되고 이러면서 역사 문화가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지만 네, 그것은 장점인데 또 한편으로는
도시가 갑자기 비대해지니까 네. 120만 도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문화적인 어떤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될 빈 공간도 또한 많고, 네. 그러니까 또 할 일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데 이제 또 적극적인 시민들의 의지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이제 같이 모색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박래원 선생님께서는 수원문화재단 대표로서 오래 활동도 해오셨고, 그래서 이 수원이 문화도시로서 이렇게 발돋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 같아요. 그 일종의 현장 활동가라고도 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 이렇게 일해오시면서 수원이라는 도시가 문화도시로서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된다. 현장 전문가로서의 어떤 경험담이라고 할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수원은 사실 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치동호 이사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정조대왕이 네. 이 수원 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정조대왕이 이제 애민에 대한 얘기와 효에 대한 얘기와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수원을 그래서 효의 도시라고 이제 많이 지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경부선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도시의 변화가 생기면서 130만 가까이 되는 그 거대 도시가 됐죠. 이 도시가 되다 보니까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이제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의 전체의 틀이 한 80% 가까이 이제 공동주택으로 바뀌었죠. 네. 그나마 남아있는 일부 구시가지에 대한 부분도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다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거.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도시가 그나마 유네스코로 등재된 문화재로 지정된 수원 화성 주변만 빠지고는 다 아파트로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바뀌면 그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과 그런 문화에 대한 공간에 대한 것들은 어디서 찾는가. 이런 고민에서 저희들도 이제 수원이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수원은 도시의 문제를 정조의 애민사상을 받아서 도시의 문제를 서로 좀 살피자. 시민들끼리 정말 이 도시의 문제는 뭐고 이 도시의 주민들의 문제는 뭐고 그래서 도시의 문제를 살피고 거기에 정말 문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문화도시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예비도시 단계까지 왔고 이제 법정 문화도시를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 선생님, 원래 수원이 고향이시고, 그래서 수원을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로 인식하고 계실 텐데, 현재 변화된 모습은, 수원이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인구도 급증하고, 또 이렇게 산업도시 같은, 이미지도 많이 이제 갖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의 수원의 변화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원 문화도시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수원은 뭐 한 4, 5만 작은 도시였고, 예. 성도 무너져 있는 도시였고, 뭐 겨우 그냥 그 남문과 북문 정도 일부 또 다른 문들은 부셔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삼성전자라는 초현대 전자산업이 들어와 가지고 양극입니다, 사실은. 네.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이제 전자산업이라는 양극인데 이 양자를 종합하면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되는 게 문화도시로서의 수원의 이제 그 과제인데 사실은 이 수원 사람들이 제가 가서 접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수원이 살기 좋고 뭐 좋은 도시다 하지만은 이 도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불투명해요. 네. 그 불투명하다는 거는 이 도시가 문화도시로서 성숙된 어떤 모습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라는 것의 핵심은 그 양극화를 하나로 종합하면서 이 각자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도시의 이 긍지를 느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이 풍토를 만드는데
문화도시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네. 이 가속화된 이거를 지금 서로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거를 완충시키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역시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동안에 수원 쪽에서 일을 해오시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문화도시로 수원이 발돋움해 오는 과정 속에서 대표님께서 겪으셨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소외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제가 전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수원에서 한 40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관선서부터 민선까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화, 세계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중앙의 문화가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이제 맞이해 줄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정부가 했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도 시승격이 작년에 70주년이었습니다. 네. 3.1운동 100주년 맞으면서 그렇군요. 70주년을 맞이했는데 문화적인 측면으로 도시를 한번 세밀하게 들여보다 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저도 되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수원은 서울이 가까우니까 네.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뭘 하게 되면 서울의 중심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서부터 이 수원 문화권은 서울하고 이렇게 별다른 그 한락 정맥으로 이어지는 문화들이 별도로 형성이 돼가지고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은 지금 현재 뭐 종조대왕의 뭐 애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농업의 도시였고 교육의 도시였고 이런 걸로 발전이 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문화도시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도시 발전 속에서 네. 그 문화가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묻혀 있지 않았나. 좀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거에 맞춰서 수원도 그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잘 네. 갖춰 나가고 발굴해 나가고 개성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문화적인 도시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원에 큰 그 문학의 인물로 치면 우리 최동호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수원은 큰 행복을 갖는 거죠. 예. 예. 수원이 가진 문화자본이라고 할까요? 정조대왕의 수원 화성,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어떤 문화적 상징 또는 아이콘, 어떤 자본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과 이런 걸 보면은 이 수원이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이 개념은 사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역사와 그 성터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서울로의 서울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니까 네. 소련시. 그래서 수원이 독자성을 못 가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산만 있었지 이 유산을 어떻게 가꾸고 뭐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건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조는 서울을 수원으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수원은 서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고유성이랄까 독자성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그것은 이제 정조가 얘기하신 뭐 애민사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또 얘기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만 그 인간사랑 네. 효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유교적 개념 속에서의 효이고 네. 앞으로는 그 속에 담긴 인간사랑, 인간 존중 뭐 이런 인간 중심의 사회가 펼쳐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라는 거.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갖지 못한 그 서울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거기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팔달산 위에 올라가면 수원이 이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그 성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의 가족 같고 하나의 네. 공동체 같고 네. 소규모이지만
작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인간미가 있고 서로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표현하면 정조의 애민사상이다 그러는데 그 애민사상을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